네,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고요. 잠실의 도수 체형교정운동센터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몸이나 이제 어떤 에너지 쪽 치료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번영이라고 하고요. 물리치료사이고 체형교정과 선수들 재활이나 퍼포먼스 향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키네시올로지라고 하는 학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임상을 하고 하는데, 이 키네시올로지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키네지올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본식 발음이고 운동학이라는 얘기예요. 운동학. 실제적으로 선수들,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어떤 물체를 뭐 야구공이라든지 뭐 덤벨이라든지 어떤 투포환이라든지 어떤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각도가 어떻게 해서 던져야 되고, 얼마나 거리를 나가고, 마찰이 어떻게 되고, 힘은 어떻게 측정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원래 키네지올로지였는데, 이 키네지올로지가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더 빠르게 이제 인간의 몸을 검사하고 치료하는지 그쪽으로 뭔가 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키네지올로지는 좀 어드밴스한, 뭔가 프로그레시브한, 뭔가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적극 수용해가지고 어떤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학문을 키네시올로지라고 하고,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 18년 정도 이 키네시오 관련해가지고 물리치료사나 한의사, 의사분들 또는 트레이너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분들이 없으세요. 키네시올로지가 그거 왜 하는가? 어떤 검사 방법이 독창적이지만 매우 빨라요. 검사 방법이, 시간이, 그리고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이 키네시올로지라고 하는 것을 의사들부터, 한의사들, 치과의사, 이런 의료인들 영역에서부터 먼저 이 학문이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은 이런 키네시올로지 관련 학회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이나 중국, 전 세계적으로 이 키네시올로지 학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계속 연구 발전되어져서 다양한 이름의 키네시올로지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요. 어플라이드 키네시올로지라든지, 프로그레시브 키네시올로지라든지, 무슨 허벌 키네시올로지라든지, 멘탈 키네시올로지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 키네시올로지를 이용해서 어떤 선수의 어떤 근육 상태, 어떤 관절 상태, 또는 어떤 에너지 상태, 경락이라든지 어떤 이런 에너지 상태를 빠르게 검사해가지고 어떤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루도록 하는데 어떤 기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음양K라고 하는, 원래 음양 키네시올로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주 고객들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뭔가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빠르게 결과를 내실 분들, 제가 여태까지 도와드렸던 분들을 보면은 농구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배구 국가대표 선수, 육상 국가대표 선수, 그런 전문 스포츠 선수들,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정말 엘리트 야구 선수들, 이런 분들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트레이닝들도 결국은 선수의 어떤 몸 상태를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이라든지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저희도 기본적인 어떤 트레이닝의 일반적인 것은 똑같아요. 결국은 근육에 대해서, 관절에 대해서, 또는 영양에 대해서, 또는 운동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최고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이 키네시올로지가 이제 196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벌써 반세기가 넘게 발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검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어떤 목표 결과치에 도달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진보적인, 좀 과감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을 던지는데 조금만 던져도 아픈데
저희가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어떤 교정을, 몸의 그 근육이나 관절을 교정시켜 드리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안 아프지? 왜 이렇게 파워가 잘 나오지? 상당히 그 예리한 질문이시고 필요한 질문이신데, 제가 대답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허리가 아프다든가 어깨가 아프다든가 이랬을 때 지식으로 절대 알 수 없는 범주의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키네지올로지의 가장 큰 어떤 기본 이론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몸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야구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팔을 이제 안쪽으로 회전하는 뭐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육을 동원해 가지고 운동을 시켜야 되는지 이 이론적인 것을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지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몸에게 그 문제가 있는 몸에게 직접 어떤 물어보는 방식의 학문이 존재하는데 그게 키네지올로지고 이 조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머슬 리스판스 테스트라 해가지고 근 반응 검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 근육 반응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최적의 어떤 걸 찾아내는데 이것 속에 있는 몇 가지 관념이 아니라 이 모든 근육, 모든 관절에게 물어봐서 어떤 거를 시켜야 할지를 찾아내는 좀 약간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 그런 경험이라고 하세요. 경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야구 재활 같은 경우 하면은 보통 이제 어깨 재활 많이 하고 팔꿈치 재활, 손목 재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만약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어떤 그런 어깨 쪽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재활을 한다고 치면 저희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깨, 팔꿈치, 손목은 아예 손을 안 대요.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더 한 10kg 정도 이상 더 던지고 싶은데 150kg 하면은 어깨만 혹사시켜서 될 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고관절이라든지 골반 쪽 또는 무릎 쪽 그쪽의 컨디션을 이제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물어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어떤 동작을 대입시켰을 때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그래서 쪽 골반을 교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진단이 나왔으면 실제 오른쪽 골반을 교정시키고 나가지고 이제 던지기 퍼포먼스를 했을 때 선수와 너무 가볍다, 안 아프다, 안 흔들리는 것 같다. 뭐 이런 그래서 기존의 학문과 차이점은 검사 방법이 이제 기존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임상. 거기서 어떤 재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선수들이 금방 포기하고 심지어 선수 생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어떤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라든지 마찬가지인데 의외로 너무 부상이 많아요. 부상이 많은데 빨리 회복을 못 하는데 그리고 또 패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늘 그 선수만이 가지는 어떤 부상이 생기는 패턴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늘 뭔가가 골반이 좀 육체적으로 보면은 골반이라든지 어깨가 늘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사실은 뭔가 패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손을 봐주면 금방 밸런스를 잡아요. 그래서 투수들은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밸런스가 파워보다 더 중요해요.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았을 때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이 발목의 밸런스, 무릎의 밸런스, 어떤 골반의 밸런스 이런 것을 늘상 나오는 것을 조금만 손을 봐주면 금방금방 이렇게 컨디션이 올라가요. 패턴적으로 있어요. 항상. 그래서 아파도 문제가 되든 항상 그런 데가 자주 재발해요. 또 정신적으로도 패턴이 있어요. 멘탈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99%가 멘탈이고 1%가 피지컬이라고 육체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되게 현대의학이라든지 어떤 트레이닝에서 한편으로는 되게 소외된 영역이지만 매우 중요한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뭐 EFT라든지 NLP라든지 이런 그 심리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이제 어떤 마음 상태와 결부지어서 검사하고 치료하는 이런 테크닉들이 있는데 다 좋은 학문들임에도 불구하고 제 욕심은 더 빠르게 더 뭔가 넓은 범위에서 효과가 있는 걸 원하는데 특히 투수들 같은 경우라든지 타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자기만의 강박 같은 게 있어요. 아주 특수한 개인적인. 근데 그런 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떤 퍼스널해야 돼요. 퍼스널. 그리고 이 체질 같은 게 있어요. 체질. 자기만의 어떤 퍼스널한 어떤 고유 체질 같은 게 있어요. 그 멘탈도 꼭 자기만 깨지는 루틴이 따로 있어요. 선수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선수가 자주 이제 그 깨지는 멘탈 영역이 있는데 그 멘탈 영역을 이제 복구해줬을 때 엄청나게 그 피지컬한 퍼포먼스는 뭐 바로 그냥 거의 100% 가깝게 컨디션이 올라와요. 그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남들보다는 강한 멘탈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가면 자기만의 유리 멘탈이 또 있어요. 어떤 아주 그냥 아주 어떤 그 아주 섬세하게 이 멘탈을 교정해 줬을 때만 이 효과가 있지. 이게 제가 불만이 뭐냐면 이걸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어루만지는 식으로 또는 위로하는 식으로 어떤 뭐 티칭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이런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실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선수만의 특별한 어떤 욕망, 자기 하고 싶은 게 항상 따로 존재하고 그 상태에서 항상 깨지는 감정이 있어요. 누군가는 슬프다고 깨지지만 누군가는 화가 난다고 깨져요. 그리고 누군가는 별 요상하게 깨져요. 뭐 찝찝해 하는 감정으로 깨지기도 하고, 뭐 불만이 가득해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자기 신념으로 가요.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저 이걸 마인드 바이러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의외로 우리 몸은 정말 철갑. 너무너무 강해요. 아이언맨. 우리 몸은 쉽게 손상을 끼치지 않는데, 부상이 언제 생기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몸이라고 하는 것이 동조가 안 됐을 때, 쉽게 말하면 마음은 기하가 6단인데 몸은 기하가 2단이야. 그래서 서로 막 이게 기하가 다르니까 제 속도가 안 나고 마찰 브레이크가 잡히고,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특히 그럴 때는 이제 마찰 증후군이라고 충돌 증후군 같은 거, 이제 팔꿈치라든지 어깨라든지 뭐 특정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가면서, 근데 그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신체적으로 여기를 잘못 써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만 갖는데, 사실은 동시적으로 거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싱크로나이즈가 안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몸이지만 실제 내부적인 실제 원인은 99%는 다 멘탈, 마인드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것이고, 그래서 여기 오는 고객들 보면 이제 피지컬한 훈련도 정말 열심히 시키지만 반드시 마인드 교정을 해요. 마인드 교정을 했을 때 퍼포먼스가 라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또는 자기 내적으로 저 친구는 어디 실업팀에 어떤 연봉으로 가기로 했는데, 또는 누가 스카우터가 와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흔들린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친구는 성적이 좋은데 자기는 성적이 안 좋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 예전엔 내가 이 정도 몸 상태였는데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거라고 비춰지는데 그 사람 선수 인생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잘 교정해주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전문적인 어떤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특수한 스트레스가 그 교정이 돼요? 또는 그것이 검사가 돼요?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실제 경험에서는 정말 검사가 잘 되고 힐링도 잘 됩니다. 아주. 자기 꿈이 전문 운동선수가 꿈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기 근육 상태라든지 관절 상태, 이 정도는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걸 선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해요. 여기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자기 몸에 대해서 아는 거는
특별한 어떤 직업인 의사라든지 뭐 트레이너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몸을 관리하는 주체는 나밖에 없다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실제로 저희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이렇게 단시간에 내가 내 어깨 상태를 검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깨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근육이 몇 개 안 돼요. 그거를 배우는데 아주 전문적인 영역까지는 아니어도 꼭 필요한 만큼만 배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깨는 몇 동작이 안 돼요. 이렇게 앞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그 다음에 뒤로 들어 올리는 동작,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 옆으로 했다가 안으로 걷어들이는 동작,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트는 동작, 바깥으로 트는 동작. 그 동작이 전부인데, 요 동작에 대해서 뭐 아무리 길게 해도 1시간 정도면 다 누구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 20분 만에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한 2번, 3번 복습해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자기 어깨 근육에 대해서 검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최대한 버티기. 하나, 둘, 셋. 풀파워 맞아요? 자, 최대한 유지. 하나, 둘, 셋. 오! 이거 진짜 쌍근 검사합니다. 최대한 유지. 하나, 둘, 셋. 자, 최대한, 자, 힘을, 풀파워로 힘주세요. 하나, 둘, 셋. 떨어지죠. 자, 최대한 유지. 하나, 둘, 셋. 떨어지죠. 하나, 둘, 셋. 떨어지죠. 자, 하나, 둘, 셋. 하려는 운동은 오른쪽과 상관이 없는 왼쪽 운동입니다. 납득이 안 갈 수가 있는데, 이쪽의 움직임이 밸런스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구 선수가 오른팔로 야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절반은 왼팔로 하는 거예요. 맞죠? 그냥 반대 무브먼트하고 앞쪽 무브먼트하고 뒤쪽 무브먼트가 밸런스가 맞았을 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왼쪽하고 반드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쪽이 깨져 있어요, 먼저. 그래서 이쪽을 먼저 회복시키고 이쪽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지금 수평한 상태에서 옆으로 90도로 이렇게 옆으로 벌리는 운동을 합니다. 수평을 맞추고요. 편하죠? 그 상태에서 쭉 옆으로 벌리세요. 그죠? 그죠? 이때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10번이 되면 잠깐 쉬었다가 10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20번의 움직임만 가지고도 잠깐 앞으로 와서 섰다가 너무 얇고 그래가지고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진짜 튼튼하고 좋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앞으로. 그러면 이 운동을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왼쪽 뒤쪽의 근육이 약하거든요. 이것이 천천히 지금보다 약간 느리게 하고 약간 느리게, 그죠? 단 20개 정도만 이렇게 튜빙 밴드를 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이쪽 어깨가 어떨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최대한 근육이 힘이 약했었죠. 자, 최대한 풀파워를 하는 거예요. 자, 양심적으로 최대한. 자, 하나, 둘, 셋. 어때요? 그럼 팔 앞에 근육, 전삼각근이라는 근육인데, 자, 내가 뒤쪽으로 누를 거예요. 최대한 버팁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어때요? 저한테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내외전 근육, 견갑하근과 함께. 자, 당기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버텨져요, 안 버텨져요? 버텨지죠? 또 최대한 버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죠? 파워 나오죠? 또 소원근이라고 해가지고 뒤로 빼는 근육이거든요. 자, 누를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힘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깨에 수많은 근육이 있어서 어깨 관절을 보호하면서 이제 근육이 이제 움직이는데 단 하나의 이쪽 왼쪽에 있는 이제 이 후삼각근이라고 하는 이 어깨 뒤쪽 근육을 포함한 뒷근육을 강화했을 때 이쪽에 이렇게 밸런스가 이제 잡아지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밸런스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알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어깨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어깨가 약하구나. 아니면 안으로 이렇게 돌리는 근육이 약하구나. 아니면 바깥으로 하는 근육이 약하구나. 이런 등등의 아, 내가 여기가 약하구나. 그거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자신만의 약점을 선수 스스로가 알아내어서 이제 자기 어깨 상태에 맞는 또 루틴이 있어요. 어깨 상태에 맞는 몇 가지 운동이 있는데 투스임에 불구하고
만약에 왼쪽에 이렇게 하는 동작, 밴드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동작을 12개씩 3세트를 했을 때 이쪽을 던졌을 때 안 나오던 힘도 나오고 아팠던 통증도 사라지는구나 이런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어깨 근육에 대해서 검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어깨에 대해서 보강 운동하는 시간, 그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가지고 그 선수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시간, 자기들이.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봐드려요.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루틴처럼 저는 그 선수들을 교육시키고 싶어요. 루틴처럼. 자기가 어깨가 아팠을 때, 뭐, 어떤, 바로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 있을 때, 뭐,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난 이렇게 하기만 하면 금방 어깨가 좋아지네 하는 루틴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선수들이 그런 루틴이 없을 때 부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전달하고 싶은 요지는 그 선수든 학부모든 그 어떤 몸 상태에 대해서 의사들한테만 이제 어떤 전문가들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필수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거거든요. 내 몸은 내가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했고, 그것을 이제 양보하면 안 돼요. 그걸 다른 존재에게 양보해가지고 뭐 누가 고쳐주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누구든지 관심만 가지시면 자기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 어깨면 어깨, 골반이면 골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만의 루틴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의외로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 그리고 정말 유익함이 아주 많다. 일단 뭐 선수들 오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선생님도 무릎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도 무릎 수술하고 허리도 척추도 다쳐서 척추 불리증이라는 것도 갖고 있고 선수가 어깨가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어디가 아픈 걸 좀 더 공감하면서 그것을 좀 더 정신적으로도 좀 안정을 주면서 이렇게 회복을 해주고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또 저도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 물리치료로 제 몸을 고치는 쪽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선수들은 좀 그런 일을 겪지 않고 다시 선수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나 옆에 선생님이나 나도 좀 그런 마음이 되게 간절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초등학교 학부모기도 하고 뭐 운동은 하진 않지만 내 자식은 마치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처럼 진짜 그렇게 잘 봐줘가지고 좀 잘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갑자기 생겨났는데, 저도 애가 셋인데, 하나는 초등학생,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고3인데, 보면은, 제가 이제 이쪽 임상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부상 때문에 너무 이제 마음고생을 하다가 선수 생활을 접는 경우를 보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많이 봤는데, 그 학부모님들이든지 학생들이든지, 자기 몸을 이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해 있으세요. 이게 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너무나 이제 막연하게, 이거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운동해야 되지? 이거 누구한테 가야 되지? 나을 수 있는 건가? 또는 이런 생각들조차도 아예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막연하세요. 그냥.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뭐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아는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관리가 되어진다. 이것을 단지 막연하게 그냥 의사한테만 맡긴다든가 또 그냥 막연하게 마음고생만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이건 낭비다. 해결책이 있다. 이 얘기를 반드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